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노소연, 네, 그다음에 박서윤, 네, 그다음에 박성현, 그다음에 송정규, 네, 심규현, 네, 양수연, 네, 원하준, 그다음에 이상우, 이지연, 네, 최혜준, 그다음에 편수연, 네, 황영준, 안 부른 또 안 부른 사람 있나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그다음에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 그 1교시 끝나고 또 따라오시고 약간 얘기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더 이제 안 부른 사람 없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몰라 약간 그 예측인지 모르겠는데 예측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일찍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클리닉을 좀 빨리 끝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일찍 끝나면 저번에 그 사이버워치 코사이버워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거 해가지고 같이 해서 클리닉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건 쉽고 아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있죠. 거기 있는 것 중에 몇몇 개를 좀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거. 10번, 11, 11, 12, 10, 11, 12. 13 하면은 좀 약간 얘네가 좀 되게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13은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도 할게요. 그때 20번을 애들이 다 틀린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하고 그렇게 좀 나가면 되고 미리 그 이투스 모의고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지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데도 없다. 가져올 수 없다. 그러신 분 혹시 있나요? 몇 명이죠?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0명이죠. 그죠? 그럼 가져오실 수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복사를 해드릴게요. 파일을 얻었거든요. 그 PDF.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 복사해드리는 겸해서 그냥 해설지까지 같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 나갈 거는 속도, 가속도와 미적분이고요. 그러니까 미분적분 한꺼번에 나갈 거고 그러니까 얘 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 쉬워요. 그래서 오늘 한 문제 맞추고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있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있죠. 세 번째 타임에 약간 그게 조금 이게 이제 약간 그 중상 난이도 정도 풀 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연속이랑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쭉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약점 체크 비슷하긴데 그 다음부터가 거의 한 2번 남았을 거거든요. 그럼 너네가 대충 봐서 좀 약한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을 좀 해드릴게요. 약한 부분. 그래서 6월달까지는 그러니까 남은 개념 쪽 부분이랑 살짝 심화 들어갈 수 있는 거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거 오늘 거 나눠드릴게요. 저 뒤까지 같이 주세요. 아니 뒤까지.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웬만큼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오늘. 왜냐면 생각보다 이 속도와 속도 쪽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수직선 위의 운동, 수직선 위의 운동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래프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괜히 그것까지 해봤자 또 니네가 또 약간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제일 간단한 것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수직선 위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소가. 그래서 이제 x라는 요소 하나가 있는 거죠. xt.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보면 돼요. 위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가 위치다.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당연히 뭐냐면 미분을 했을 때 사실 뭐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잘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물리하는 사람 있나? 너 물리하니? 한 물리예요? 아닌가요? 그죠? 또 물리할 만한 사람 있나? 물리하는 사람은 쉽대. 모르겠어요. 나 물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말이 그거잖아. 물리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물리를 잘한다. 거짓 부렁입니다. 그죠? 자, 별 의미 없어. 이제 얘를 그냥 미분하면 VT. 이거 속도야,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이쪽은 가속도가 된다 정도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어차피 수투에서는 굳이 그냥 수직선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별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방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짱 중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기 위해서 어떤 걸로 해석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위치를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다. 얘를 관찰하는데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원래 그래프,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VT라고 했을 때 얘가 그러니까 X'T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쓱 이렇게 갑니다. 제가 VT라고 했을 때 이거는 X'T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각각을 미분해서 나온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미분해서 도대체 뭐가 포인트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게 그 위치를 미분한 거거든요. 위치를 미분했다? 위치를 미분했어요. 위치를 미분했거든요. 그럼 내가 저번에 되게 창피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자 뭐냐면 그런 거 있죠. 그 뭔가를 네모를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랬죠? 항상 자 얘가 무슨 가한다? 증가한다. 돼요? 그럼 만약에 네모를 미분해서 0보다 작다. 그럼 이쪽은 네모가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막 나이를 먹는다 얘기하면서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았니? 창피하게 그죠? 내일부터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X'이야? X'? 그럼 X'이 양수인 거고 음수인 거고 양수인 겁니다. 그럼 얘는 생각해보자. 이게 플러스다? 그럼 원래 게 위치가 없거든. 원래 게 위치를 미분한 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면 이쪽은 위치가 무슨 가한다야? 증가. 그럼 이쪽은 어머나 위치가 뭐한다? 감소. 이쪽은 다시 위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직선 위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수직선이야. 그럼 증가한다는 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증가야. 미안해. 자, 이렇게 하는 게 증가야?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라고 하죠. 진행 방향.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증가면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소예요? 감소가 되겠죠. 이런 거야.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된다? 맨날 이렇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 그래프로 따져보자. 자, 그래프로 따져보자. 그럼 봐봐. 여기서 증가해요. 이악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돼요?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무슨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y 값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걸 적분한 이 그 위치에 y 값이 감소하는 y 값 감소. 다시 여기는 y 값이 증가합니다. y 값 증가. 그래서 뭐만 가지고 보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 기준선이 이쯤 어딘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를 만나는 게 이거거든요. 이쪽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이만큼을 S1, 이만큼을 S2, 이만큼을 S3라고 한다고 치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특징점이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특징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충 여기 어딘가를 으악 잡아가지고 이만큼 넓이를 S3라고 하면 기준점이 이거야. 돼요? 그럼 그 S1이라는 건 이만큼의 y 값의 차야. y 값의 차. 이게 S1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y 값만 보면 돼요. y 값. 그래프로 따지면 y 값이야. 근데 속도 가속도로 따지면 이게 운동 방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좀 이따 다시 그려줄 건데, 자 그러면 S1만큼 올라갔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S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만큼이 S3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그 수직선 위에 운동으로 바꾸자면 얘는 y 값만 보면 되거든. y 값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 이만큼 어딘지는 몰라요. 이쪽이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만큼까지 얘를 T1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하고요. 이쪽을 T3라고 하면 이쪽은 T1까지는 약 이만큼 가는 거야. S1만큼. S1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선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T1일 때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죠. 이만큼 길이만큼. 그러니까 y 값만 가지고 와. y 값만. 그래서 S2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만큼 S2만큼 와서 이쪽 위치가 T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3만큼 찔끔 다시 가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 가서 얘가 S3가 되고 이쪽의 위치가 T3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야. 이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화를 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다. 속도가 0보다 커요. 0보다 크고 그럼 얘가 위치가 되고 얘가 이제 미분한 거니까 x 프라임이니까 이거 이퀄 x 프라임이니까 그러니까 x가 이제 위치가 되겠죠? 위치가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고요. 해석에 따른 결과가 이겁니다. v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이쪽은 위치가 감소하는 거야. 위치가 감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게 끝이야. 뭐냐면 이 속도 있죠. 속도의 부호 있죠. 부호가 이쪽은 운동 방향과 연관이 있다가 끝이에요.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얘는 이해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얘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이 용어를 굉장히 엄청나게 미친듯이 봤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겠지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풀 수 있다가 됩니다. 그냥 그게 끝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미분이랑 속도 가속도는 그냥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게 운동 방향과 연관인 거죠.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운동 방향이고요. 운방. 자, 그다음에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운동 반대 방향입니다. 운반방. 홍콩 배우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쓱 이렇게 가요. 그거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여기서 문제에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거의 내가 약간 점쟁이처럼 외워낼 수 있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 와, 이거야.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미치겠어. 이걸 보고 틀린다. 너무 슬퍼.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라고 할 거거든요. 운동 방향이 뭐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속도의 부호랑 연관이 있다 그랬죠? 그럼 뭐가 바뀌는 지점이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냥? V는 0이거든요. 근데 거기 플러스 뭐냐면 얘는 그 축이 0이니까 축을 뭐 하고 지나야 돼요? 뚫고 지나야 돼요. 그래서 바뀔 거 아니야. 뿔마가 바뀌어야 그게 속도가 바뀔 거야.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뚫고 지나야 바뀌니까 0뿐만 아니라 뚫고 지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미분의 관점에서는.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해서 만약에 뭐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엄청 괜찮은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이 다 돼요. 약간 유니버스 같은 느낌이야.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모르면 그냥 이게 두 개야. 미분의 포인트 딱 이거 두 개야.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과 연관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에서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 뭐라고 나왔으면 항상 그냥 속도는 0대로 써서 끝날 거란 얘기야. 근데 대신에 거기에 약간 축을 뚫고 지나는 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냥 그게 끝일 거예요. 자,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미분은 이게 끝이야. 정말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니까 딴 걸 봤을 때 쫄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3번 봐봐. 시각 t는 1에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V라고 썼을 때 V1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V1이 0이다.
V1이 여기다. 자, 그 다음에 또 거의 대부분 보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쪽은 6번 또 마찬가지로 시각 t는 1에서 점 p가 운동방향 바꾸고 7번도 시각 t는 1초에서만 바꾸는데 거의 운동방향 바꾼대요. 그게 그냥 끝이라니까? 그럼 생각해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2번에 보죠. 2번에 이겁니다. 여기 플러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결국 얘가 얘랑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어. 방향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돼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운동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속도의 부호가 뭐 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속도의 곱이 0보다 작으시면 끝인 거예요. 진짜 이거면 미분에서 뭐 더 이상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게 끝이야. 개꿀이야 그냥. 그래서 진짜 이걸로 내가 쭉 그냥 해볼게요. 그냥 쭉 한번 풀어볼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앵간한 여기 기출 다 갖다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교육청이랑 모의고사랑 평가원이랑 해서 다 집어넣어놨거든. 되는지 보자. 자, 그래서 진짜 그냥 이것만 가지고 봅시다. 이게 응용은 하긴 했어.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이런 말이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자, 1번 얘는 발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래요. 위치. 자, PT. 자, 이게 1번 그냥 뭐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시면 돼요. T 상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34T래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점 P의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이래요. 그럼 P'T죠. 이게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으로 10 되는 거니까 이렇게 1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3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고 플러스 2N4가 되고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이퀄 0이니까 그럼 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4가 되는 거죠. 처음으로 저는 4초를 처음으로 세겠습니다. 4점이 날아갑니다. 그죠? 안 돼. 니은 그래서 얘는 T가 2일 때가 돼. T가 2일 때. 그럼 나는 T가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끝일 거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거를 틀릴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서로 반대 방향. 빵꾸를 뚫으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 그럼 얘는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 속도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자, 각각에 있는 위치가 나왔으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미분하시면 4t 빼기 2입니다. 곱하기 미분하시면 2t 빼기 8입니다. 이게 뭐냐? 5초 컷이다 그냥. 그럼 이거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4까지라고 쓰면 끝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쓱 풀면 돼요. 이러면서 땡큐 이러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야. 넘어갑시다. 자, t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자, 이쪽은 t는 2에서 점 P의 가속도가 0이다. 이겁니다. 3번. 그럼 이게 x가 위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속도는 미분하면 되니까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과속도는 6t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각 t는 2에서 점 P의 가속도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할 거야? 이게 별거 없죠.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3 왜곡을 해석하는 거야. 가속도가 0이다는 그냥 대놓고 나온 거고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어떤 그런 값이 0이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거니까 b 값을 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게 끝이야. 슈퍼 울트라 이지. 그게 끝이야. 그래서 미분은 요거 3개 알면 그냥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긴 하죠. 그래서 속도의 부, 운동 방향 간 거니까. 그래서 운동 진행 방향이냐 진행 반대 방향이냐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도 그냥 대놓고 2번 미분해서 그냥 3만 대입하시면 답이니까 이걸 뭐 모르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5번 수능이래. 물론 뭐 예전 수능이긴 하지만 나형이긴 하지만 자, 그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그럼 그냥 이쪽은 V1 이렇게 그럼 V2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위치를 미분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3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야 이렇게. 이쪽은 2t 플러스 12죠. 같대. 같대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그럼 같다고 두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3t제곱 빼기 6t 빼기 9가 0인 거죠. 그럼 t제곱 빼기 2t 빼기 3이 0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t 빼기 3 곱하기 t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그럼 t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어머나 선생님 마이너스 1이죠. 시공간이 오그라드는 거 아니니? 이렇게 보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도르마무 이런 건가? 그죠? 내가 그걸 잘 안 보긴 했는데 그죠? 자 그럼 얘는 안 돼. 시간이니까 t가 3일 때가 되겠죠. 자 근데 거리죠. 거리. 얘는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얘는 절대값 절대. 사실 이 문제에서 헷갈릴 건 없는데 이게 가끔 이제 거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좀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차의 절대값이야. 차의 절대값. 그러니까 아무거나 빼도 되긴 하는데 절대값만 좀 씌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x1의 3을 구하고요. 그다음 y1의 4, y1, x2의 3, x2의 3을 구해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거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나올 것 같긴 해도 거의 다 이거다. 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문제 풀 때 거의 95% 이상은 그냥 다 풀립니다. 거의 다. 근데 우리가 뭐 그 5%를 지금 풀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빡세게 나오지 않을 거고 빡세게 나오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 y값 차 있죠. 그거랑 연관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미리 한번 언급은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 정도로 좀 생각하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최소한 여기 있는 거 놓치지 말자고요. 여기 나온 건.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6번 t는 1에서 운동 방향 바꾸는데 속도가 0이라니까요. 진짜 그냥 그거라니까. 이거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나오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게 0이니까 k값이 나와요. 그럼 그때 가속도 구하면 되니까 그냥 한 번 더 미분해서 k값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잖아. 이 진짜 7번도 똑같지 않니? 그거야. t는 1에서 운동 방향 바꾼대요. 속도가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k값 나오니까 거기서 가속도 구하래.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니? 가속도는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그죠? 여기 또 영원히 또 나오죠, 그죠? 가속도는 거들뿐이야.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별로 가속도.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쫄지 마세요. 그래서 약간 속도랑 위치 사이 관계고요. 사실 뭐를 보는 거냐면 위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위치가 주인공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 속도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문제는 거의 안 틀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2번 연직 위로 던진 물체는 아마 별로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이렇게 없는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넣어봤어요. 약간 기하적인 그런 거를 약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8번 기기 한번 풀어볼래요? 심심하니까 8번 생각보다 좀 이걸 잘 못 풀길래 그냥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연직 위로 올린 물체는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거든요. 오른쪽 아니면 O 아니면 왼이야. O 아니면 왼이고 그러니까 얘가 진행 방향이야. 이게 진행 방향. V가 플러스고 얘가 V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그럼 연직 위는 사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 좀 이상한 애야. 왜 꼭 이런 절벽에서 던지는 거야. 그렇잖아.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그렇잖아. 안 가보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 이걸 던진다? 그럼 이게 꼭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간다? 물론 그냥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20대 때 있잖아. 그때는 진짜 막 미쳐가지고 분필을 막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랬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 뭐지? 이게 치우시는 분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럼 이걸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다? 연직은?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이야. 똑같아요, 그냥.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냥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냥 나올 거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선생님이 말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 없잖아. 그러면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쪽은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오면 거의 약간 그 문제를 내신 분은 할아버지예요. 한 6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라떼이즈 올싸기 미안한데 라떼 나오던 거거든요. 근데 약간 복고풍이 유행할 수도 있잖아.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죠? 자, 그런 느낌으로. 요즘 다 바지가 되게 통이 크더라고. 옛날에 약간 거의 빗자루처럼 다 쓸고 다니는 바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 그런 유행이 다시 도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최고 높이면 위로 올라가다가 멈췄다 떨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다가 하다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운동 방향이 뭐 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되게 조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끝이야.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쪽 위쪽으로 가다가 당연히 떨어질 거 멈췄다 떨어지겠지. 그럼 그 순간이니까 V가 0일 때라고 보시면 되고 최고 높이는. 자,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위치가 0이에요. 위치가 바닥이니까 이게 없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그냥 그게 끝이야. 나오면 개 쉬워요. 얘는 그냥 바닥, 그냥 위치가 0이에요. 뭐 볼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좀 약간 문제화시키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쪽은 이렇게 되거든요. 60도로 이루어진 경사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 떨어지는 건 좋은데 얘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질 거야. 바닥에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고 여기 어딘가 이쪽이랑 부딪혀가지고 떨어질 거란 얘기야. 돼요? 그렇게 될 거 아니겠니? 그렇잖아. 팍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튕기겠지. 물론 난 물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딘가 튕기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 상황만 집중하자고. 이 상황만. 여기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중심이 있을 거고요. 저번 시간에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배웠는데 그거 하나는 알 것 같아. 중심이 있으면 무슨 지름이 중요하다? 중심과 무슨 지름? 반지름. 연결하세요. 연결해 제발. 연결해주세요.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얘만 그림만 가지고 다시 보자.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여기 60도입니다.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부닥쳐. 수직으로 갑니다. 수직 이렇게 돼요. 수직. 그리고 그럼 여기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정확하게 얘랑 연결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궜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렇게 내리면 얘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럼 여기 중심의 위치. 이게 중심. 이게 중심. 여기랑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머나! 여기서 그죠? 여기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30도입니다. 이건 알잖아. 그죠? 30도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90도니까 60도, 30도, 9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죠. 돼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반지름이 지금 0.5니까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2분의 1? 돼요? 2분의 1.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이만큼 길이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야.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의 중심의 위치가 이 공의 중심의 위치가 HT야. 이게 위치야. 이게 위치고요. 그게 21 빼기 5t제곱이래. 21 빼기 5t제곱. 이거래. 자, 그랬을 때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이쪽 중심의 위치는 이쪽은 1이 되는 거죠. 1. 그렇잖아. 이만큼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중심, 이 위치가 1인 거죠. 그럼 그때가 1일 때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5t제곱이 20이 되고요. 그럼 t제곱이 4니까 결국은 그러므로 t가 2일 때 처음으로 충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식이죠. 그랬을 때 공의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게 위치니까 그럼 속도 vt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얘를 미분하면 끝이니까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 t 대신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했으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런 식이야. 그 정도 생각하는 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면 거의 약간 너네가 기어다닐 때 아니니? 내 발로 그죠? 약간 그럴 때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긴 해.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다른 형식으로 해서 나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미분하고 약간 속도 가속도의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야. 얘가 거의 다니까 쫄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과 연관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상황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봐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딴 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적분으로 봅시다. 적분. 그래서 나 한 번에 끝내는 게 편하거든요. 한 번에 적분으로 갑시다. 적분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 투스 모의고사는 살짝 좀 다르긴 해요. 약간.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한번 그 도전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집에 가서 30분 동안 반성했거든. 의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죠? 반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제발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쪽 보니까 그 스터디 카페 있잖아. 거기 애들 엄청 들어가던데? 근데 내가 그 스터디 카페가 한 11시쯤 활짝 열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봤거든? 근데 별로 딱히 좋아 보이는 거 없던데? 거기서 하면 공부 잘 돼요? 궁금해서 진짜. 거기 하면 공부 잘 되니? 집중이 잘 돼요? 하긴 근데 거기는 누가 어떻게 쳐다보고 있던데? 너네 원래 공부하는 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 감시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뭔지 알겠다. 왜 그런지 알겠다. 나는 딱히 저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 뭔가 되게 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음료수 같은 게 뭐 놓여져 있고, 화이트, 수험생들 화이트 이런 걸로 써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책상에 이렇게 되게 황량하게 놓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게 있나 싶었거든. 하여튼 그래요. 자, 봅시다. 적분이. 적분. 그러니까 미분하고 그런 관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미분 적분이 반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위치가 있으면 위치를 미분 이렇게 하면 이쪽은 속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미분하면 이쪽은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뭐 반대로 가면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외전격으로 얘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속도의 크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얘는 속력. 세 글자로 빠르기. 이거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어쨌든 가는 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빠르기만 가지고 보자란 얘기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긴 한데 그럼 얘는 이거다? 마찬가지야 얘도. 속도 나오는데 속도 이렇게. 이거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가지고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거다? 여기 뭐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t까지 이렇게 딱 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초까지 간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을 적분을 해봤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쓰고 0부터 t까지라고 쓰고요. v 해놓고 t dt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 x라고 줘도 되고 이렇게 x 어떻게든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x 프라임 t dt다. x 프라임. 그러니까 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써놓고 이쪽은 0부터 귀찮다. 그래요. 저 심심하니까. 혹시 땡기는 알파벳 하나 있니 혹시?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면 되는데. A요? 그래요. 자, A까지 이렇게 갑시다. A 이렇게 가는 거죠. 돼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긴 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자,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래 함수값 차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거다. xa 마이너스 x 제곱이요. 돼요? 그러니까 개빡치는 건 이런 거죠. 뭐냐? 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죠. 자, 이거를 지금 적분했더니 얘가 위치거든요. 이게 위치. 자, 근데 이게 정적분이야. 정적분. 자, 그래서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썼다라고 하면 얘가 S1이고 이게 S2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얘를 쓰면 이것만 나와. 이것만. 얘만 나와. 얘만. 자, 그럼 그게 뭐냐? 이거는 위쪽이고요. 이거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위쪽, 이건 아래쪽이야. 이건 위쪽, 이건 아래쪽이니까 얘가 S1 빼기 S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얘입니다. 이게 얘입니다. 그리고 얘가 정적분. 그러니까 S1만큼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S2만큼 뒤로 돌아오는 겁니다. 돼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쪽은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만큼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해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오는 거야. 그러면 원래 처음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A만큼 지났을 때 그냥 이쪽만까지 온 거야. 이쪽까지만. 그게 S1 빼기 S2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렇죠. 처음에 시작해서, 처음에 이거 T가 0일 때 시작해서 T가 A일 때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 왔다가 이만큼 다시 도로 가는 거니까, 그럼 그냥만 보면 얘를 S1 빼기 S2면 처음을 기준으로 이만큼만 뒤로 간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쪽은 위치라고 쓰면 안 되고요.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 이만큼 변화했다. 변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어쨌든 뒤로 갔으니까 이만큼 변화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다 괄호를 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적분은 이거 위치 해놓고 의 변화량. 그냥 위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게 위치거든요. 이게 정적분이고 위치고 정적분인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럼 실제 위치는 그냥 정적분만 가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이게 0일 때 위치니까 이게 처음 위치야. 어딘지 몰라요. 처음 시작.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고요. 원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럼 원점이면 그냥 위치라고 봐도 되는데 원점이 아니면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따져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반드시 위치만 따질 거면 처음 위치 플러스 정적분. 처음 위치. 이게 무조건 들어가죠. 처음 위치. 그래서 이거 할 때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9번 봐봐요. 9번 보면 어디를 출발했다 그랬냐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다 그랬거든요. 원점. 그러니까 그 원점이 처음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점이 나와.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이지 매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게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럼 10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어. 원점. 시작해서 원점. 10번도 마찬가지. 11번. 얘도 T3일 때 위에 위치가 11이래. 그럼 얘는 T3일 때 위치가 11로 나온 거야. 그냥. 그리고 13번. 이쪽은 A는 6과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 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T가 있대. 얘도 원점을 출발한대. 얘도 수직선 위인데 얘는 1의 위치와 T의 위치가 서로 같대. 얘는 안 나왔어. 그냥 그것만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반드시 나와. 일반적으로. 뭔가 구할 거면 처음 위치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게 주어짐이야. 주어짐. 얘를 먼저 약간 생각을 하고 가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괄호를 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처음 위치가 0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럼 얘가 없으니까 그냥 정적분과 위치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건 양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괜찮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인테그랄 쓰고 속도라고 해. 속도라고 쓰고 dt라고 하잖아. 이쪽은 그러면 무슨 치라고 쓸까요? 위치하고 플러스 뭐라고 쓸까? C라고 쓰세요. 이게 무슨 상수라고 쓰면 되고 적분 상수라고 쓰고, 자 이쪽은 뭐라고 읽는다? 처음 위치라고 읽는다라고. 처음 위치라고 이렇게. 그냥 속도가 나오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잖아. 그럼 VT가 그래. 차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차수 뭐 있어요? 3차요? 그럼 너 숫자 뭐 좋아해? 땡기는 숫자 2. 얘야 저기요? 땡기는 숫자 뭐 있어요? 3이요? 너 땡기는 숫자 뭐 있어요? 3? 너 땡기는 숫자 뭐 있니? 1? 아 그래요? 잠깐만. 2
다음에 빼기 3t. 그다음에 처음 위치. 처음 위치는 이거는 100이다.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이건 됐죠? 이응 그죠? 자 됐어. 야 이제 앞으로 이러면 돼요. 이게 나왔잖아. 그럼 xt라고 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귀찮으면 이거라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2분의 t 4제곱 플러스 t 3승 빼기 2분의 3t 제곱이라고 쓰고 플러스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c라고 쓰라는 얘기야. 돼요? 적분 상수라고 쓰고 뭐라고 하자고요? 처음 위치라고 읽자고. 이건 할 수 있죠. 물론 얘는 야매야. 물론 야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써도 돼요. 괜찮아요. 내 뒤좀 때리면 되잖아, 그죠? 틀리면 틀린 적 없어. 자, 뭐라고 쓰면 돼? 네. 오케이? 알겠죠?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쫄지 마시라고. 그래서 뭐 이게 엄청 뭐네 하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긴 해, 위치의 변화량. 근데 그냥 적분하고요. 적분 상수가 처음 위치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리고 적분 상수가 나왔잖아. 그럼 봐봐라. 만약에 그 어디 있니? 11번죠. 11번. 11번을 내가 풀어볼게. 봐봐. 11번을 풀어볼게. 11번을 풀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 vt가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시각 t는 3에서의 위치가 x3이 11이래. 11. 자, 여기 왔을 때 시각 t는 0에서 점피의 위치를 구하래.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어. xt라고 했어요. 부정적분을 합시다가 되는 거고요. 이거 돼요? 이거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진짜 돼. 그냥 하면 돼. 자, 근데 x3이 얼마래? 11이래. 그럼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한 약간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라고 보면 돼. 그냥 이거는 돼요? 굳이 우리가 오늘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게 11이죠. 그러면은 c는 14. 그래서 여기 14 하시면 돼요. 그래서 t0, x0 처음에 위치니까 처음 위치가 14. 끝입니다. 이게 답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그래서 그냥 적분해서 적분 상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위치라고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유튜브를 올린다. 저번에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 잘.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업로드에 썸네일을 한다고 치면 적분 상수라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위치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꼭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줘야 약간 시험 볼 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니까, 얘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선 먼저 뭐가 나오냐? 우리가 아까 정적분을 정적분은 그래서 얘는 위치는 위치인데 위치에 엄밀하게 말하면 변화량. 이게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적분이 뭐를 뜻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내가 이거를 이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S1만큼은 앞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S2만큼은 뒤로 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야. 뭐냐 무시. 자, 이그노 하셔가지고 자 이쪽은 그냥 넓이를 구합니다. 적분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적분의 포인트는 이거야. 자, 얘는 그거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가긴 갔으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S1의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S2의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S1 더하기 S2가 되면 이쪽이 넓이가 될 거야. 넓이.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는 이렇게 해도 가는 거고 저렇게 해도 가는 거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미안해. 자, 봐봐. 그럼 여기는 그냥 이쪽은 실제 이동거리야.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가 나오는 순간 넓이야. 그래서 적분의 포인트는 이거 두 개입니다. 위치라는 말이 나온다. 혹은 위치의 변화가 나온다. 혹은 뭔가 그런 어떤 위치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찾아본다. 관찰한다. 그런 정적분이고요. 실제 이동 거리가 나온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냥 넓인 거야. 그냥 그 두 개 끝이에요. 나오는 게. 그래서 미분은 속도의 부, 운동 방향과 연관된다. 적분은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 이동 거리. 문제가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봐봐. 보자. 20번. 점피가 움직인 거리. 18번. 디귿. 움직인 거리. 니은. 움직인 위치. 기억. 방향이 바뀐다. 이거 완벽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라니까 그냥 진짜로. 별게 없어. 오늘 건 진짜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쯤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미분의 포인트는 이거, 적분의 포인트는 이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쪽에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19번도 움직인 거리 18번 아까 했지? 그 다음 17번 움직인 거리 16번 움직인 거리 14번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럼 밑에 있는 거예요. 축의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인 거죠. 여기서 적분의 포인트는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를 내가 만약에 원한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서 속도를 부정적분 그래서 이게 이쪽은 위치 플러스 C고요. 얘는 뭐냐면 이쪽은 적분 상수지만 처음 위치라고 있는 적분 처음 위치 이렇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거면 거의 다 풀어. 그래서 오늘은 딱히 사실 뭐 막힐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 좀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쭉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투스 모의고사 좀 보고요. 시간이 좀 꽤 남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이투스 모의고사까지 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클리닉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더 많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게 별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앞으로 속도 가속도가 나오면 여기 걸려요. 거의 다.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이따가 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위치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를 한 10개 정도 여기는 거의 다 풀 거예요. 다 풀 거니까 그렇게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이투스 모의고사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너 먼저 오시고 그다음에 너 그다음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네 지금 오시면 돼요. 해도 돼.